네, 안녕하세요. MDS 테크 암 개발도구 영업 담당자 이경원입니다. 아직 많이 참석해 주진 않으셨는데 시간이 돼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시간에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암 코텍스 M을 위한 새로운 통합 개발 환경인 KLMDK 버전 6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MDK 버전 5와 비교하여 MDK 버전 6가 출시되게 된 배경, 제품군, 그리고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카일 스튜디오를 포함한 MDK 버전 6에 대한 자세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저희 암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준 대리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카일 MDK 버전 6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MDK 버전 6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특장점 세 가지를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웹 기반의 IDE인 케일 스튜디오를 제공합니다. 기존 소프트웨어인 마이크로 비전을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는 웹 기반으로 손쉽게 코드를 편집하고 컴파일하고 디버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확장을 지원하여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API를 통해 암 컴파일러와 연결하여 빌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스 코드를 포함한 미들웨어를 모두 무료로 제공합니다. MDK 버전 6에서는 가장 하위 에디션인 에센셜 에디션에서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미들웨어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능 안정 컴파일러뿐만 아니라 푸사 RTS를 번들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능 안전 인증 RTOS는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까지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기존 MDK 버전 5에서 수천만 원에 판매하던 푸사 RTS를 이제 MDK 버전 6 프로페셔널 에디션에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사 RT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RTOS뿐만 아니라 C 라이브러리, CMC 스코어, 이벤트 레코더까지 기능 안전 인증을 모두 획득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뒤에서 더욱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MDK 버전 6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입니다. 기존 MDK 버전 5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케일 스튜디오, 푸사 RTS 등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장표는 MDK 버전 5의 에디션입니다. 에센셜 플러스 프로페셔널로 구분되어 있으며 에디션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미들웨어에 대한 제공 범위로 에센셜은 별도의 미들웨어를 제공하지 않고 플러스는 일부, 프로페셔널은 풀리 제공하였습니다. 네, 반면에 MDK 버전 6 에디션을 보시면 이제 플러스 에디션을 삭제해서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미들웨어는 에센셜에서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두 에디션은 크게 기능 안전 인증 컴파일러와 푸사 RTS를 제공 여부에 따라 에디션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존에는 8051 마이컴용 컴파일러인 케일 PK51을 MDK와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MDK 버전 6 프로페셔널 에디션에서 구 버전의 프로젝트를 위해 PK51과 ARM 컴파일러 5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MDK 버전 6의 새로운 라이센스 타입인 유저 베이스드 줄여서 UBL이라는 라이센스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BL이 출시되게 된 배경으로는 최근 빌드 서버를 이용한 CI/CD 개발 환경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빌드 서버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기존 플로팅 라이센스의 경우에 한 개의 라이센스로 한 개의 프로젝트만 빌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빌드 서버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빌드하게 되면 빌드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혹은 플로팅 라이센스 수량이 너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암은 이제 라이센스 타입을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암이 신규 라이선스 출시를 위한 목표인데요. 우선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 기반으로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환경을 지원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개의 빌드 서버에서 다량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빌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출시된 방식이 바로 UBL입니다.
UBL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라이선스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LLS, 리눅스 라이센스 서버는 기존 플로팅과 유사하게 자체 리눅스 서버를 이용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CLS는 암의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식인데요. 물론 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사용 비용은 없습니다. 네, 내부 보안 정책으로 인해서 외부 인터넷과 연결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저희는 LLS를 추천드리고 내부 인프라를 갖추기 전에 라이센스를 더욱 편리하게 관리하고자 하신다면 CLS 방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함께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라이센스 방식 모두 작동 방법은 비슷한데요. 표 가장 마지막에 수명 주기를 보시면 클라이언트 PC는 라이선스 서버에 접근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면 서버 연결과 관계없이 7일 동안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이후 클라이언트는 라이선스를 사용할 때마다 라이선스 서버와 연결을 시도하여 자동으로 7일 동안 갱신이 되게 됩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라이선스 서버와 연결이 안 되어 7일 동안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라이선스가 초기화되어서 이제 새로운 클라이언트 PC로 라이선스 서버를 연결해서 라이선스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MDK 버전 6와 관련돼서 자주 물어보시는 FAQ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MDK 버전 5 사용자의 MDK 버전 6 사용 가능 여부 문의인데요. MDK 버전 6는 신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MDK 버전 5와 무관하게 별도로 신규 구매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MDK 버전 6에 대한 라이선스 기간 문의입니다. MDK 버전 6는 연구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년 또는 3년 단위의 구독형 라이선스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DK 버전 6 UBL에 대한 정책 문의입니다. 앞선 장표에서 UBL 동작 방식을 설명드릴 때 7일 동안 서버와 연결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 PC는 라이선스를 반납하여 새로운 클라이언트 PC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무관하게 ARM 라이선스 정책상 MDK 버전 6 UBL 라이선스는 사용자당 라이선스 한 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암 라이선스 수량이 필요 수량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MDK 버전 5 대비 MDK 버전 6의 금액이 훨씬 저렴해졌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는 라이선스 비용이 오히려 MDK 버전 5 대비 감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암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준 대리님이 KLMDK 버전 6의 각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MDS 테크에서 암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준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앞서 이경원 대리님이 저희 카이 스튜디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먼저 MDK6의 이제 새로운 아이디인 카이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스튜디오는 이제 딱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웹에서 실행 가능한 구글 크롬이나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실행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VS 코드라고 하죠. 그 VS 코드 이제 익스텐션 확장 버전으로 사용 가능한 ID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개발 그 여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개발을 가장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MCU로 이제 개발을 할 건지, 그리고 이 MCU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 보드를 사용할 건지, 이제 정보 검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개발하시는 타겟에 대한 기술 문서 확인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개발에 이제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예제 코드도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요. 이런 앞서 확인한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디자인을 먼저 확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예제 앞에서 확인한 예제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이 타겟에서 예제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면은 이제 레퍼런스 디자인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개발하시는 프로젝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뭐 각종 프로젝트 요구 사항에 맞춰서 개발 그리고 검증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 개발하시면서 디버깅 기능도 필요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보드는 딱 개발 단계에서 끝나고 이제 실제 제품 생산에 들어갈 이제 커스텀 보드를 이제 생산하시게 될 텐데요. 커스텀 개발 보드에 이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최적화된 이제 디버깅 솔루션도 이제 개발 단계에서 필요하게 되십니다. 이제 이 앞서 이렇게 총 네 가지 그 디스커버, 익스플로어, 디벨로프, 디플로이 총 네 단계로 그 개발 단계를 정의해 보았는데요. MDK6는 이 네 단계, 이 전 단계에 대해서 이제 적합한 솔루션인 MDK6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전에 그 카일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노후화된 모습입니다. 그 지금까지 카일 홈페이지는 한 20년 정도 이렇게 좀 노후화된 페이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이거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좀 옛날 디자인이고 유지 보수가 좀 안 됐다 보니까 원하는 정보를 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암에서는 MDK6 업데이트와 동시에 칼 홈페이지를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 했습니다. 가장 위에 이제 메뉴부터 천천히 보시면은 뭐 툴즈, 하드웨어, 뭐 CC 스펙, 뭐 이런 각종 메뉴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이제 STA 마이크로닉스사의 STU5 시리즈 타깃을 사용하는 뭐 IoT 이밸리에이션 보드가 보이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블링키라고 돼 있어서 이 보드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예제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방금 그 전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이전은 카일 홈페이지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유저 친화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자면은 먼저 이 새롭게 재단장된 카일 홈페이지는 이제 실제 개발하실 MCU 또는 개발 보드, 평가 보드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자료에서는 개발 보드를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 화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용하시는 MCU만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MCU를 바로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디바이스 패밀리 팩을 제공을 하는데요. 줄여서 DFP라고 말합니다. 이 디바이스 패밀리 팩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설치하시면은 카일에 해당 타깃을 개발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라이브들이 설치가 됐으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뭐 스타트업 코드는 어떻게 되고 메인 함수를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거 0부터 시작하기는 이제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스타트업 코드를 굉장히 쉽게 시작할 수 있게끔 예제 프로젝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자료에는 이제 블링키라에서 RTOS 예제가 하나 딱 보이실 텐데요. 사실 이게 홈페이지가 좀 길어서 사진을 좀 잘라서 가지고 온 건데 예제 프로젝트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보다 훨씬 더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카일 MDK 버전 5 마이크로 비전에서도 호환이 되고 카일 MDK 6의 IDE인 클라우드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기존에 해당 타겟 개발하실 때 뭐 데이터 시트 찾아보려 뭐 해당 벤더사 들어가고 뭐 스캐베팅 인터넷에서 막 구글에서 좀 찾아보고 유저 매뉴얼 찾아보고 이러한 작업들을 다 이제 일일이 개별적으로 찾아보셨을 텐데요. 이제 원하시는 이 타겟에 필요한 리소스, 데이터 시트, 보드 스캐메틱, 회로도 그리고 이제 매뉴얼 그리고 기능별 여기서 말하는 기능별은 이제 라이브러리들의 API 이런 기술 문서들입니다. 이런 가이드 문서들이 이 카일 홈페이지에서 다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개발을 시작하실 때 굉장히 기존 MDK5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MDK5의 마이크로 비전 ID입니다. 이 마이크로 비전 ID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개발 환경은 20년이 넘은 솔루션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제 개선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도 아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하지만 이 고질적인 UI나 이제 기능별 이런 각종 요소들이 노후화돼서 이제 이제 현 세대, 최신 세대, 신세대들의 개발 환경에는 이제 좀 따라오기 힘든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DK V6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게 웹 기반, 이게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로 들어갈 수 있는 웹 기반 칼 스튜디오 클라우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게 카일 스튜디오 클라우드라는 IDE입니다. 눈치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한 번에 알아차리실 수도 있는데 이 자료의 그 좌측 상단에 보시면 뭐 파일, 에디트, 셀렉션, 뷰, 고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얘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반입니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 해당 소스를 긁어서 이제 웹 형식으로 만들어진 I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어텍스 M CPU를 코어를 사용하는 타겟에 바로 이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개념 설계가 가능한 것이 장점인데요. 그 이유가 이 카일 스튜디오는 예전에 암에서 서비스했던 IoT 전용 개발 플랫폼인 엠베드를 기반으로 한 ID이기 때문입니다. 이 브라우저에서 실물 개발 또는 이제 디버거와 상호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딱 사용을 하시는 디버거를 PC와 연결하시면 이 웹 클라우드가 지금 어떤 디버거가 연결되었거나 어떤 보드가 연결되었는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타겟을 인식해서 바로 이제 쉽게 연결해서 개발을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실물 타겟이 없더라도 암 버추얼 하드웨어라는 이제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실제 타겟과 굉장히 흡사한 환경으로 이제 가상 타겟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실행시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반이기 때문에 확장, 익스텐션 설치가 가능하고 또 얘는 웹 기반이기 때문에 따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도메인으로 접속하셔서 암 계정으로 로그인하시고 바로 개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내에 이제 C 인텔리전스가 그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C, C++, 뭐 구문 지원, 그리고 암 컴파일러 6 지원, 각종 이제 형상 관리 툴, 특히 그 깃이나 젠킨스 같은 것들이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내장된 이제 최신 I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좋은 질문 되게 그 남겨주셨어요. 사실 이게 클라우드가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슈가 있었죠. 이게 국내 환경에서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보안 이제 지속 가능성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뻥 나면은 그런 지속 가능성 이슈처럼 이제 선호하지 않는 개발 환경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MDS 테크에서는 이 카일 스튜디오 클라우드를 개발 환경으로 이렇게 레커멘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이벨루에이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은 얘가 이제 AVH, 암 버추얼 하드웨어 그 시뮬레이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구매해서 돌리는 것보다는 시뮬레이터 이용해서 돌려본 다음에 동작하네 한번 사볼까 이렇게 평가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러면 이제 실제 소스 코드가 저장되는 로컬 PC에 저장되는 개발은 어디서 하느냐?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카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 확장 버전입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내에 암 카일 스튜디오를 익스텐션으로 확장한 사진입니다.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ID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합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좌측부터 이게 워낙 보여지는 화면이 많기 때문에 그 좌측부터 천천히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이제 본인이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 작업이 그 좌측 상단에 가장 먼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프로젝트 작업, 그 빌드 할지, 뭐 클린 할지, 리배치, 뭐 깃 이런 프로젝트 작업을 그 아래 버튼에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아래에는 이제 C나 헤더 파일, 소스 코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일의 개요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의 확장 버전인데요. 얘는 이제 현재 그 C나 헤더 파일 이런 잘 연동이 되어 있는지 오류는 없는지 이런 종속성 검사를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디버거 또는 이제 하드웨어 보드를 감지하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설치된 도구, 여기서 말하는 도구라는 것은 암 솔루션입니다. 암 컴파일러 또는 암 AVH 뭐 이런 암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현재 뭐 사용하는 이제 라이센스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재 이제 활성화된 컨텍스트, 그 이제 빌드 타입이 뭐 디버그인지 또는 릴리즈 버전인지, 뭐 테스트 버전인지, 현재 활성화된 컨텍스트 버전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얘가 아무래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 버튼식으로 자동화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커맨드 라인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은 선택적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현재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현재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암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종속성 검사를 해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MSIS, 그 코어텍스 M 스탠다드 이제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죠. 그 코어텍스 M 시리즈를 개발하기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기능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줄여서 RT라고 부릅니다. 이게 카일 MDK5 버전 5 마이크로 비전의 RT인데요. 사실 이 기존에도 RT 잘 사용하시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워낙 직관적이고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클릭 해제로 이게 쉽게 추가 제거를 할 수 있고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종속성 검사도 해주는데 이런 이제 편리한 기능을 이제 MDK V6도 그대로 계승을 해왔습니다. 이름은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RT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셀렉션 SCS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현재 개발하시는 CMSIS 기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이제 클릭 해제로 손쉽게 추가 제거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전 단계에 잠깐 넘어가자면은 기존에 이제 디스크립션 여기 보시면 그 파란색 글씨로 돼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API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기술 문서를 이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걸 클릭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이제 잘 필요가 없으셔서 그래서 여기 MDK V6에서는 아예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보여주지 않고 바로 그 소프트웨어 옆에 run more이라 해서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 이제 좀 손쉽게 더 직관적으로 이 기술 문서 이동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비전의 RT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요. 손쉽게 이제 구성 요소를 추가 및 제거를 할 수 있고 이제 이 딱 코어만 딱 사용해서 딱 프로젝트 잘 동작하지 않잖아요. 그 코어를 딱 이제 돌리기 위한 스타트업 코드, startup.c 또는 startup.s 이런 어셈블리 파일이 필요한데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기 위한 종속성 검사도 당연히 기존과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술 문서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전 그 마이크로 비전의 이제 컨피규레이션 위자드 뷰어 이제 구성 요소 이제 마법사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카일에서 제공하는 RTOS의 그 컨피규레이션 헤더 파일을 이제 구성하는 위저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전에 기존까지 사용하시던 마이크로 비전이 보여주는 위저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글로벌 다이나믹 메모리 사이즈 얘가 RTOS 그 시스템 구성하는 화면인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 아래 보시면 뭐 타이머, 뭐 스레드, 뮤텍스, 세마포, RTOS 관련 구성 요소를 이렇게 카일에서도 이제 굳이 이제 소스 코드까지 설정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마법사를 통해서 편하게 설정을 하셨는데요. 이 기능을 MDK V6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이제 좀 더 확장된 기능으로 기존 MDK V5보다 더 좋아진 요소로는 그 기존에는 이 위저드에서 이런 값들을 좀 수정을 하면은 헤더 파일에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됐어요. 이게 확인을 하고 적용됐는지 다시 그 텍스트 에디터로 가서 이 헤더 파일에 올바르게 적용이 됐는지 그런 버그가 좀 있었는데 이 MDK V6에서는 바로바로 수정이 되게끔 버그가 수정돼서 훨씬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이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 마이크로 비전의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 이제 GUI 화면이고요.
복잡한 이제 소프트웨어 컨피그 이게 파일이 막 1000줄, 2000줄, 뭐 길게는 3000줄 넘어가는데 그런 이제 RTOS 구성 요소를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제 RTOS만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이제 RTOS 뭐 컨피그 파일만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 이제 어떤 영역을 사용을 할 건지 그런 이제 스캐터 파일도 이 컨피그레이션 위저드를 통해서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캐터 파일 같은 경우는 암에서 사용하는 스캐터 파일은 별도의 문법이 있어서 이거 사용하려면은 이제 암 디벨로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떤 문법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이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셨어야 했는데 이제 이 위저드가 제공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제 좀 더 쉽게 개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컨피그레이션 위저드를 통해서 이제 쉽게 개발 기능을 이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컨텍스트, 현재 활성화 컨텍스트를 이제 관리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제, 이제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컴파일러 옵션에 이제 특히 뭐 GCC에서 되게 익숙해 하실 만한 하이픈 G 옵션을 주시면 디버그 인포메이션이 활성화되잖아요. 근데 디버그 인포메이션을 활성화하시고 안 하시고 이 차이에 따라 ELF 사이즈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빌드 타입이 디버그 모드일 때는 하이픈 G 옵션을 활성화하시고 디버그 타입이 이제 출시 버전, 릴리즈 버전에는 아예 ELF 파일을 이제 뭐 바이너리나 헥사까지 변환하는 이런 작업을 기존에 마이크로 비전 사용하실 때는 별도로 다 일일이 해주셨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MDK V6에서는 그런 이제 귀찮은 작업을 사전에 지정한 설정 값에 따라서 간단하게 이제 빌드 타입만 선택해서 손쉽게 이제 빌드 또는 이제 디버그와 릴리즈 타입에 따라서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좀 이제 아무래도 VS 코드 기반 아이디다 보니까 이제 좀 유용한 익스텐션 패키지를 좀 가져봤는데요. 가장 먼저 VS 코드의 이제 알파와 오메가 같은 존재인 인텔리센스입니다. 이제 코드 자동 완성. 여기서 말하는 자동 완성은 이제 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또는 이제 이미 어디 선언되어 있는 비슷한 코드 이런 코드를 자동 완성하는 기능들이 이제 인텔리센스에 포함되어 있고 이제 특히 인텔리센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컨트롤 누르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르고 코드를 클릭하면은 코드가 호출된 이제 그 원본 소스로 바로 이동하는 이 기능인데요. 이제 기존 마이크로 비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우클릭해서 go to definition 그 디버그 인포메이션이 활성화돼 있어야 사용 가능한 기능이 이제 VS 코드로 넘어와서는 이제 디버그 인포메이션 활성화 안 돼 있어도 인텔리센스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즘 핫한 이슈죠. CI/CD 같은 걸 이제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PM 분들은 이제 Git 인테그레이션 이 패키지를 통해서 이 Git 코드 VS 코드 내에서 이제 Git 푸시, 풀, 뭐 커밋 브랜치 등을 통한 이제 형상 관리를 쉽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마이크로 비전도 Git 연동이 가능했는데 사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디테일하게 수정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VS 코드는 이제 아주 Git이랑 연동이 잘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존의 Git 커맨드 라인 써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VS 코드에서는 쉽게 버튼을 통해서 이제 시각화된 버튼으로 손쉽게 개발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카펠롯이라서 이게 이제 오픈 AI, 그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랑 GitHub가 협업해서 만든 생성형 코드 도움 패키지입니다. 얘가 뭐냐면은 챗 GPT처럼 알고리즘 뭐 만들어줘 이렇게 주석 형식으로 알고리즘 뭐 만들어줘 딱 엔터 누르면은 그 알고리즘을 코드로 딱 작성을 해줍니다. 이 요즘 굉장히 핫한 이제 다운로드 횟수가 이제 수백만 회에 달하는 굉장히 핫한 패키지인데요. 이런 패키지도 이런 생성형 AI 코드 생성형 AI 패키지도 이 MDK V6 환경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푸사 RTS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푸사 RTS는 이제 그 기능 안전 관련 라이브러리와 RTOS, 컴파일러를 다 포함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이제 특히 기능 안전이 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그 iOS 1616이 자동차 OEM에서 실 테스트
그 소프트웨어 인루프 실 테스트를 진행할 때 이, 당신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안전한 것인가, 이 소프트웨어 툴은 어디서 만든 것인가, 인증은 되었나, 어떻게 테스트되었나 이런 이제 퀄리피케이션 키트를 요구하는데요. 푸사 RTS는 그런 OEM이나 프로젝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그 퀄리피케이션 키트를 전부 문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제 별도의 페이퍼 워크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개발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요. 기존 마이크로비전 이제 MDK5에서는 이 푸사 RTS가 별도로 구매하면은 이거 원래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별도로 구매하면은 이게 수천만 원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MDK V6에서는 프로페셔널 에디션에서 이 푸사 RTS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기능 안전 관련 프로젝트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푸사 RTS 기존에 이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이제 절감하실 수 있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코어로는 코어텍스 M 이제 한 자릿수, 그 ARMv7, M0, M3, M4, M7까지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 ARMv8 시리즈 같은 경우는 M23, M33, M5, M85는 아직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카일 MDK 미들웨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존에는 앞서 저희 경원 대리님이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듯이 이 미들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에디션에서 그 윗단계 에디션, 중간 단계 에디션부터 미들웨어가 제공이 되는데요. MDK V6에서는 이제 모든 미들웨어, 모든 구성 요소, 미들웨어 모든 구성 요소가 전 에디션에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보시면은 뭐 네트워크, 뭐 TCP/IP, 뭐 와이파이, 뭐 USB, 뭐 파일 시스템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MDK 미들웨어는 암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코어텍스 M이랑 최고 수준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USB 같은 경우는 또 벤더 스페시피케이션 한 곳에서 정말 이제 좀 굉장히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이런 개발 환경에서도 잘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CI/CD 데브옵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요즘에 좀 핫한 이슈죠. 이 인베디드 개발 환경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개발처럼 좀 더 체계화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CI/CD 데브옵스가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얘도 이제 앞서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이제 카일 스튜디오도 그 기반은 VS 코드이기 때문에 CI/CD 워크플로우랑 아주 잘 호환이 됩니다. 이제 CI/CD 워크플로우 이제 사용할 때 그 사용하시는 툴이 국내에서는 크게 긴랩 그리고 또는 긴랩 가장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긴랩이고 두 번째가 이제 깃허브랑 젠키스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얘는 이제 긴랩과 젠킨스도 이 VS 코드 확장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연동하기 쉽게끔 패키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쉽게 CI 워크플로우에 도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래쪽 가장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빌드하고 이제 현재 빌드한 코드를 이제 저장소에 커밋할 때 이제 CI/CD 워크플로우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서드 파티 툴로 뭐 정적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타겟에 이제 동적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요구 사항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또 레포트를 뽑아볼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또 시간상 아티팩토리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 버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MDK V6 이제 얘는 이제 암 툴즈 아티팩토리라고 해서 일관된 프로젝트 툴을 셋업할 수 있도록 그 버튼 한번 클릭해서 모든 그 여기 종속된 소프트웨어 버전을 하나로 모두 동일한 버전으로 맞춰주는 일관된 프로젝트 툴 셋업을 지원합니다. 머신러닝 혹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희 MD 스테이크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국내 사례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해외 우수 사례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지원해 주신 분들은 이게 좀 인베디드 쪽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이게 머신러닝 쪽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MSIS 툴박스라고 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미지 보시면은 VS 코드에서 보실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이게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CMSIS 툴박스입니다. 이 CMSIS가 코어텍스 M 그 개발 표준인데요.
이 CMC 툴박스를 설치를 하면은 이제 다른 컴파일러도 그 ARM 컴파일러뿐만 아니라 뭐 GCC 실행 또는 이제 저희 경쟁인 IAR 컴파일러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호환성 검사를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마이크로 비전은 윈도우 OS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MDK V6에서는 리눅스나 맥 OS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되는 환경이라면은 전부 MDK V6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규 기능으로는 카일 MDK V6의 신규 기능으로는 웹 클라우드와 VS 코드 기반 IDE 두 개가 추가가 되었고요. 마이크로 비전도 물론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MDK V6는 MDK V5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모델이라고 이제 시뮬레이터, 타겟이 없어도 돌려볼 수 있는 암에서 만든 시뮬레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 기능 안전 푸사 RTS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 프로페셔널 에디션 한정입니다. 그리고 커맨드 라인 툴, 커맨드 CMD 환경을 제공을 해서 이제 CI/CD 유연한 워크플로우에 도입을 하실 수 있고요. 미들웨어는 모든 에디션에서 무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일 MDK의 가장 큰 장점이죠. 코어텍스 M 타겟에 한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가장 많은 사용 사례와 가장 많은 예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션은 이제 V5에 비해서 하나가 줄어서 심플한 에디션. 이 커뮤니티 에디션은 이제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코드 사이즈 제한이 있습니다. 무료 라이선스고요. 이제 상용 라이선스는 에센셜과 프로페셔널. 에센셜과 프로페셔널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프로페셔널 에디션은 이 8비트 MCU인 PK5일도 지원하고 푸사 RTS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 질문 좀 남겨주셨는데 제가 어, 질문이 꽤 많아서 가장 먼저 이게 시간상 질문은 전부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예, 이상철 님이 말씀해 주신 API나 SDK가 배포될 때 제가 다른 질문은 제가 나중에 이게 메일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님이 주신 질문 API나 SDK가 배포될 때 수정이나 업데이트가 한 달에 한 번씩 얼마나 업데이트인데 예. 업데이트 개발 주기가 굉장히 빠르신가 보군요. 예. 어, 이게 클라우드 버전이 이게 코드가 이게 클라우드의 서버에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로컬에도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이디 아까 카이 스튜디오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하실 때 코드 저장이 이게 꼭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다 이렇게 이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엠베드 아이디 환경과 성능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냐? 이것도 이제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엠베드 아이디 팀은 그 칼 스튜디오 팀으로 옮겨져서 그 기존 엠베드 아이디보다 좀 더 향상됐습니다. 기존 엠베드 OS 엠베드 스튜디오라고 하죠. 그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던 그 엠베드 스튜디오 환경에서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엠베드 스튜디오는 암 컴파일러가 무료인데 칼 스튜디오는 이 커뮤니티 에디션을 제외하고 무료가 아닙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더 해주시고 이제 위 질문 쭉 읽어보니까 따로 메일로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컴파일러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컴파일러를 그대로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암 컴파일러는 그대로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이게 오후 2시 정각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저희 웨비나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지금 장표에 보이시는 이 제품 문의 기술 지원 이쪽 메일로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MDS 아는 분 직원 그냥 아무한테나 붙잡고 MDK6 궁금하다 물어보셔도 이렇게 저희한테 전달을 해줄 겁니다. 예. 그럼 이만 웨비나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그, 질문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